리라쿠마처럼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죠. 이처럼 귀여운 캐릭터 속에도 소름 돋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귀여운 캐릭터들에게 숨겨진 무시무시한 괴담입니다. 핵전쟁 이후 돌연변이가 된 무민. 1945년에 출간된 무민가족과 대홍수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무민. 하지만 작중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방사능의 피해로 돌연변이가 된 동물들이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무민이 만들어진 시기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무민의 작가 토베얀소는 자신은 화가이지만 1940년대 초에 전쟁이 한창이었을 땐 너무 절망해서 동화를 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작중 캐릭터들은 머리에 더듬이가 있거나 기형적인 코, 변색된 얼굴색 등 분명 독특한 모습을 띠기도 했습니다. 방랑자이자 무민의 단짝인 스너프킨을 둘러싼 괴담도 생겨났는데요. 스너프킨은 퇴역 군인으로 핵전쟁 때 살아남은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그는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못한 어쩌면 전사했을지도 모르는 동료를 찾기 위해 각지를 떠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민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리틀미도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신체를 가졌지만 사실은 스나프킨보다도 나이가 많고 대량의 방사능으로 인해 성장이 멈춰버린 것이라는 이야기죠. 식인을 한 페코. 페코는 제과업체 후지아의 마스코트이자 밀키캔디의 캐릭터입니다. 6살 아이인 페코는 입에 묻은 크림을 핥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생크림이 아니라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괴담의 전말은 바로 페코가 전쟁 시기를 겪고 살아난 한 소녀로 시작합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아남은 페코는 굶주림의 연속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페코의 엄마는 딸의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날카로운 것을 들어 자신의 팔을 잘라냈죠. 페코야, 이걸 마셔. 굶주려 있던 페코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엄마의 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피가 너무 맛있어. 그날 밤 배가 고파 깨어난 페코는 잠든 엄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페코의 시선은 엄마의 팔, 허벅지, 다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것을 들고 엄마를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페코의 혀가 입안에 있지 않은 이유가 이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의 피를 맛보았을 때부터 혀를 계속해서 핥게 되었다는 것이죠. 초기 버전의 페코를 보면 지금과는 안색이 사뭇 다릅니다. 마치 먹음직스러운 무언가를 먹은 것처럼 말이죠. 페코의 캔디 밀키 광고에 사용되는 문구는 엄마의 맛입니다. 페코는 엄마의 맛을 그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이었던 리라쿠마. 리라쿠마는 사실 곰이 아닌 인형입니다. 등에 달린 지퍼와 그 안에 비치는 물방울 무늬의 옷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인지 리라쿠마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괴담이 생겨났습니다. 리라쿠마는 학생이고 노란새인 키이로이 토이는 그와 동급생이라는 이야기죠. 리라쿠마는 항상 1등을 하는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만년 2등이었던 키이로이 토리는 달랐습니다. 그 애만 없으면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데. 키이로이 토리는 질투심에 휩싸였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옥상으로 리라쿠마를 부른 키이로이 토리는 결국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그는 리라쿠마의 시신을 옥상 창고에 방치했습니다. 어느 날 순찰을 돌던 경비원에게 발견된 리라쿠마. 경비원은 리라쿠마의 시신에 인형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자 리라쿠마가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리라쿠마는 인형탈을 쓴 채 키이로이 토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키이로이 토리를 찾아낸 리라쿠마는 똑같이 복수한 후 그 시신을 창고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왜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된 것일까요? 귀여운 모습 뒤에 괴기스러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어 더욱 무섭게 느껴집니다. 혹시 흥미도?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